안녕하세요. 정보입니다. 오늘은 PPT만 있고 제 얼굴이 없죠? 안 씻었냐고요? 그건 건 아니고 지금 학교예요. 학교에서 촬영하고 있고 지금 제가 이번 시간에 이제 수업을 준비하다가 이 활동은 내가 얼굴이 없는 게 좀 낫겠다 싶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번 아이패드로 제가 필기를 해가면서 수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따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부터 먼저 천천히 리뷰를 해보도록 하죠. 지난 시간에 저희는 자료와 정보에 대한 구별을 했고요. 그리고 그 자료와 정보에 대한 그런 구별법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배웠고, 그 다음에 자료 수집과 분석을 어떻게 하면 표현을 할 수 있을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통계청에 들어가서 이런 설문을 하셨죠, 여러분. 설문을 안 하신 분들은 이제 해 주시고, 그 설문을 통해서 제가 이제 받으면서 느낀 게, 여러분들이 이러한 정말 이제 자료가 광범위하잖아요. 요즘은 마구 이제 다른 곳에 퍼져 있기도 하고 수용하는 정보들도 많을 텐데, 그런 플랫폼들도 많죠. 유튜브나 네이버나 뭐 구글이라든지 이러한 광범위한 자료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자료를 잘 찾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한 결론을 내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수업하기를 잘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수집하고 이제 분류를 하고 그다음에 분석까지 저희가 이제 이론적인 거와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러한 정보들을 관리를 하고, 또 이러한 정보들을 관리를 하고 어떻게 하면은 내 데이터가 이제 소실되지 않는, 즉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방법들 등을 여러분들이 수집 과정에서 아니면 결론 과정에서 관리를 어떻게 하면 될지 그런 것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과서는 76페이지를 펴주시면 됩니다. 먼저 학습 목표를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정보 관리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해 말할 수 있다. 이제 정보라는 개념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잡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료와 비교를 하시면서 생각해 주시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보에 대해서 좀 더 들어가서 정보 관리라는 개념과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피부로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다양한 정보를 여러분들이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학습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먼저 첫 번째로 정보 관리입니다. 정보 관리입니다. 정보 관리라는 말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도 이미 하시고 계신 거예요. 정보를 뭐 메모장에다가 이제 적어 놓는다든지, 아니면은 그 정보를 이제 카카오톡으로 치면은 나에게 보내기라는 기능이 있죠.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 정보 관리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어느 한 곳에 이제 모으는 거잖아요. 오늘 반찬거리는 이거 해가지고 적어가지고, 그러면은 사올 거 이거 해가지고 나에게 보내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이제 고등학교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수준을 높여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해요. 고등학교 수준에서 정보 관리라고 하면은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수집하고 분류하고 이제 분석을 하는 그 단계 있죠. 거기서 이제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거나 분석하거나 이제 구조화, 내 식대로 이제 자료를 만드는 거죠. 그런 부분을 구조화라고, 여기 데이터베이스나 아니면은 이제 스프레드시트라는 그 교과 이제 응용 프로그램들을 이제 배울 텐데, 거기서 자주 나오는 용어 중에 여러분이 좀 생소한 단어가 이 구조화예요. 구조화는 여러분 입맛대로 이제 자료를 이제 분류해낸다, 어떠한 규칙성을 가지고 분류를 한다라고 간략하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장이나 검색 등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정보 관리 프로그램으로는 데이터베이스와 스프레드시트가 있다라는 것 또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해볼 활동은 특히 저장이라든지 검색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도 해볼 거고, 어떻게 보면 여기다 플러스를 해서 분류라는 타이틀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분류를 스프레드시트, 즉 뒤에 나올 이제 엑셀 부분에서는 이거를 필터라고 하거든요. 필터인데 이러한 것들은 이제 또 지우시고 기억들은 이제 지우시고 이러한 것들은 뒤에서 이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관리 프로그램으로서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데이터베이스와 스프레드시트,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조직으로 이루어져요. 한 조직을 기본적인 개념으로 깔고, 그러면은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면은 이제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찍죠. 이러한 조직에 있는 이러한 내에서 여러 구성원들이 자료를 공유를 해요. 자료들을 공유를 하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통합 저장 관리하는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소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료를 공유해서 여러 구성원들이 자료를 공유하기 위해 통합 저장 관리하는 응용 프로그램이다 라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대표적인 예로는 이것이 데이터베이스다 라고 하는 거는 좀 어폐가 있고, 예시에 나온 이런 것들은 데이터베이스가 사용되는 예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홈페이지 로그인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아이디나 비밀번호 이런 것들을 만드실 때 제가 아마 예시를 첫 시간인가 두 번째 시간인가 아마 들은 것 같아요. 데이터베이스를 할 때 이제 홈페이지 로그인을 이제 여러분들이 회원가입을 할 때 로그인을 하거나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가입할 때 로그인을 해야 되기 위해서 정보 가입이 필요한데, 정보 가입을 할 때 아이디 옆에 보통 뭐가 있죠? 아이디를 입력할 때 보통 옆에 회원가입을 할 때 말이에요. 회원가입을 할 때 아이디 옆에 보통 중복이 있어요. 중복 확인. 글씨가 너무 안 써지네요. 중복 확인이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면은 이미 등록된 아이디입니다. 다른 아이디로 바꿔주세요 라고 뜨기도 하고, 아니면은 사용 가능한 아이디입니다 라고 하기도 하죠.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만 이 홈페이지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른 사용자들이 이러한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에 그러한 정보들이 있는데 이 정보들을 하나로 묶는 거예요. 이 정보들을 하나로 묶어서 이 정보들을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런 정보들이 여러분들이 회원가입을 할 때마다 착착착착착 해가지고 이렇게 넣어지고, 딴 사람은 A라는 사람은 여기, B라는 사람은 여기 이렇게 넣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넣어지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거기 안에 있는 데이터로 종속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디에 대해서 내가 기억하고 있는 이제 회원 가입을 했던 그 아이디 있죠. 그 아이디를 넣어서 비밀번호까지 입력을 했을 때 그 패스워드와 아이디, 거꾸로 됐네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을 했을 때 이것들이 여기 있는 데이터와 맞다면은 로그인이 성공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베이스는 움직이게 됩니다. 한마디로 한 데이터들이 한 곳에 이제 모여 있는데 그 모여 있을 때 분류가 잘 되도록 이제 시스템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프로그램이에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데이터베이스는 뭐다? 한 조직이 구성원들이 자료를 공유하기 위해서 통합 저장 관리하는 응용 프로그램이다 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오라클이란지 MySQL, MSSQL, SQL, 그 다음에 액세스. 특히 액세스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이제 운영을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그 프로그램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하실 수 예, 여러분들은 충분히 하실 수 있지만 제가 이제 이 프로그램까지 다루기 위해서는 조금의 시간이 걸릴 뿐더러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오프라인으로 좀 지도를 하면서 배우는 게 좀 낫다고 싶어가지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계약을 할 때 또는 좀 시간이 남아가지고 온라인으로 수업이 가능할 때 이때를 한번 목표로 해서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서 관리 프로그램 뭐 여기 교과서에 보면은 도서관도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회원 목록이 있죠. 이제 흔히들 목록으로 이제 목록이라는 표현이 맞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해서 목록이라고 표시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회원이 있고 이제 대여라는 게 있고 도서라는 이런 목록들이 있어요. 이런 목록들이 있고 여기에 이제 회원 번호, 회원 이름, 회원 등급, 전화번호 이렇게 해서 총 5개가 있죠. 회원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대여도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도서와 함께. 보통 네모칸으로 치거든요. 이런 대분류에서는. 도서에서는 이제 도서에 대한 특징들이 있겠죠. 그 특징들을 여기다가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발행일, 출연자, 저자, 분류명, 도서명 이렇게 있는데 이것들을 이제 자료를 검색을 할 때나 아니면은 새로운 어떠한 이런 것들을 엮어서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들을 만들 때 데이터베이스라는 약자입니다. DB는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때 새로 추가할 수 있는 목록들이 또 생겨요. 이러한 것들은 이제 조금 복잡한 이야기니까 제가 시간이 따로 날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활동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탭 지우고 네, 그러면 다음으로 스프레드시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스프레드시트는 제가 아까 이제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 얼굴이 나오면서 이것들을 하기에는 좀 시선이 많이 분산되고 또 이게 스프레드시트라는 게 이제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 한 칸 한 칸마다 이제 셀들이라고 하거든요. 이 셀들이 많다 보니까 제 얼굴까지 여기서 정보를 입력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시선이 분산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 하나만 딱 켜놓고 수업을 계속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과서 77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77쪽을 보면은 그림 2-15, 2-15의 스프레드시트의 구성이라고 돼 있는데요. 저는 미리 직접 만들어 봤어요. 이 자료를 가지고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선 이름을 먼저 알아야겠죠. 먼저 여기 있는 이 숫자들 있죠. 1, 2, 3, 4, 5, 6, 7, 8, 9, 10 이런 숫자들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행이라고 하고 이제 자료 구조나 아니면은 컴퓨터 쪽으로 이제 배운 사람들은 좀 있는 표현으로 이제 레코드라는 말을 씁니다. 레코드라는 말을 쓰고 이제 우리는 흔히 행이라고 이제 여러분들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보시면은 A, B, C, D, E, F, G, H 이렇게 알파벳으로 써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열이라고 해요. 이 부분을 열이라고 하고 우리 흔히 행과 열로 돼 있어서 행열이라는 말로 여러분들이 수학 시간에 아마 배웠을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을 기억해 주시면 되고 여기 B 부분에 이제 여기 교과서에 보면은 필드라고 또 있는데 이것도 전문 용어로 쓰이곤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아는 척 하거나 정보를 배운 사람으로서 뭔가 좀 아는 척 하고 싶다. 그러면은 레코드 열이 이상하다. 열
열 쪽이 약간 데이터가 이상하다. 약간 이렇게 응용을 해볼 수 있겠죠. 아는 척. 아는 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여기 이제 행과 열이 만나는 곳이 있을 거예요. 이 교차하는 부분, 이 3과 B가 교차하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여러분 셀이라고 해요. 셀이라고 하고 이제 저는 학번으로 입력을 해놔서 10801 이 부분이 행과 열이 교차하는 셀 부분, 즉 레코드와 필드가 겹쳐지는 부분, 이 부분을 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고 또 다른 분류로 만들고 싶다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시트라는 명이 있어요. 이 시트 명이 있는데 이거를 뭐 제가 바꿔줄 수도 있고 복사를 할 수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뭐 숨길 수도 있고 탭색을 바꾼다든지 이렇게 해서 뭐 빨간색으로 바꾼다든지 이러면 좀 중요 표시가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행과 열, 그 다음에 레코드, 그 다음에 시트까지 여러분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교과서 78페이지를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 3번에 보면은 맨 위에 상단에 3번 정보관리의 실제라고 써져 있는데 이제부터 진짜로 배울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글을 읽어보시면은 선생님은 학생들의 취미나 진로 희망 등 학생 정보를 이용하여 진로 상담에 활용한다. 선생님의 입장에서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희망한 진로 치트를 만들고 자료의 입력, 삽입, 삭제, 검색, 정렬을 해보자 라고 내용이 되어 있는데 저는 제 흥미에 있어서는 저는 어떻게 보면은 자료를 만드는 것도 이제 입력에 대한 부분을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만들고 싶은 자료를 이렇게 입력해봤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힙합 크루에 있는 그런 뮤직 이제 레코드 회사죠. 박재범이 되는 회사 이제 AOMG인가 하이얼뮤직 학교라는 명을 붙이고 이제 학생들을 이제 유명인들을 활용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사이먼 도미닉, 박재범, 후디, 우, 로꼬, 소금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또 이제 자료 입력과 삭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강의를 잠깐 멈추시고 내가 만들고 싶은 자료가 있다. 가상의 자료를 한번 만들고 싶다 하시면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추천을 할게요. 물론 이 자료는 제가 자료실에 올려 놓을 테니까 어, 여러분들은 이 자료를 통해서 이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입력입니다. 입력은 간단하게 여기 더블 클릭을 하시면은 이 커서가 뜨는데 이때 이제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렇게 숫자를 넣어서 학번을 쓰고 이제 이름을 쓰고 하시면 되는데 이제 참고로 이전 단계로 돌아가려면은 컨트롤 Z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 있던 것들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서 천천히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78쪽에 보시면은 이제 2번으로 갈게요. 2번에 안이진 자료를 삭제해보자 라는 그림이 있어요. 이제 그림 2-17 자료의 삭제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저는 누구를 삭제해볼까요? 누구를 삭제해보냐면은 제가 좋아하는 박재범을 한번 삭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코드들을 이제 삭제를 하려면은 이 행에 있는 이 숫자를 클릭을 하시면 돼요. 이 숫자를 클릭을 해서 여기서 삭제라는 버튼이 있죠. 이 버튼을 삭제를 누르시면은 전체가 없어집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고 컨트롤 Z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이 레코드에 있는 내용만 이제 삭제를 해서 전체가 이제 위로 올라가게 또는 왼쪽으로 밀게 아니면 행 전체가 아까 말했듯이 행 전체로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이 사라지겠죠. 아까랑 똑같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삭제까지 해봤으니까
이제 한번 자료를 추가하는 법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로꼬 밑에 소금이라는 것을 저는 이제 미리 적어봤는데 이거 말고 제가 또 따로 한번 자료를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자료를 추가하는 거는 똑같이 하시면 되는데 여기 교과서에서는 맨 하단에 이제 추가를 했네요. 그러면은 저는 딴 곳에다가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10807로 하고 여기에 이제 로꼬 다음이 누가 있을까요? 엘로라는 가수가 있어요. 엘로라는 가수도 되게 음색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분은 남자고요. 취미는 참고로 취미나 희망진로는 제가 알아서 정했어요. 이제 알아서 정했는데 엘로는 감미로운 목소리가 특징적이죠. 그래서 이분도 음악 듣기로 하고 희망진로는 몸짱으로 한번 입력을 하고 여기서 이제 이거를 컨트롤 C 여러분들 흔히 복사는 컨트롤 C 붙여넣기는 컨트롤 V라고 알고 있죠? 여기 셀에서도 똑같아요. 그래서 컨트롤 C 아니면은 잘라내기는 컨트롤 Z입니다. 컨트롤 이걸 없애고 싶다 하면 컨트롤 Z를 누르셔서 이제 여기에 이제 실선들이 이제 보일 거예요. 이 실선들이 보이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잘하고 계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6번 자리에 한번 넣어 볼게요. 6번 자리에 넣어 보면은 이렇게 데이터가 이제 지워지면서 된 거를 볼 수 있죠. 아니면은 여기다가 밑에다가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자료를 삽입을 하는 그런 부분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근데 만약에 중간에 이제 삽입을 하고 싶잖아요. 중간에 삽입을 하고 싶으면은 이 셀이 내가 넣고자 하는 첫 번째 셀하고 이 넣고자 하는 이 기존에 있던 셀의 첫 번째를 이제 기준을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이 기준을 맞추시고 여기 클릭하게 되시면은 복사한 셀 삽입이라고 있습니다. 이 복사한 셀 삽입을 누르시면은 위로 밀 건지 아래로 밀 건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아래로 한번 밀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결과가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네, 참 쉽죠잉. 정렬이 이제 좀 마음에 안 든다 싶으면 정렬을 다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삽입까지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79페이지로 가서 우리 자료의 검색 파트로 한번 가볼게요. 자료의 검색은 여러분들이 이제 조건에 맞는 자료를 편하게 볼 수 있게 검색을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검색을 하냐라고 한다면은 여기 보시면은 데이터 항목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 버전은 저 선생님은 최신 버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버전과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거기에도 아마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그 데이터를 클릭을 하시면은 이런 다양한 목록들이 있는데 이러한 목록들 중에서 여기 필터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필터를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숫자들이 나오죠. 숫자들이 아니고 이제 화살표가 나오게 되죠. 이 화살표들을 여러분들은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셀을 넣은 이제 복사를 엘로라는 셀을 이제 복사를 할 때 그 자리까지 영역이 남아 있어 가지고 이렇게 쓸모없는 영역까지 이제 화살표가 그려져 있는데 아무튼 이러한 부분들도 참고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학번 이름, 성별, 취미, 희망진로 이 부분만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은 다 옆에 이제 화살표가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제가 교과서에 있는 것처럼 여자만 한번 우리가 검색을 한번 해보자고요. 여기 보시면은 화살표를 대시면은 정렬의 모두 표시라고 돼 있죠. 이거는 제가 아직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적어놓은 셀 넘버들이 모두 다 이제 표시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클릭을 하시면은 자 교과서랑 똑같이 나오죠. 교과서에 있는 그림
왼쪽에 있는 그림과 똑같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남과 여로 돼 있죠. 이 남과 여 중에 모두 선택을 하면은 아까 변함이 없을 것이고 여기서 남자라는 부분을 체크를 지워 주시고 여자만 나오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나오느냐? 짜자잔. 자, 후디랑 소금만 나오게 됩니다. 전 개인적으로 후디의 음악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할 수 있고 여기서 더 세세하게 나는 음악을 부르는 싱어라이터를 검색하고 싶다 하면은 여기서 음악을 부르는 내가 음악을 부르는 그런 목록까지 확인을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의 예상대로 후디라는 이름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다시 되돌리기 하고 싶다면은 이제 성별의 필터를 해제해 주시고 여기서 필터를 해제해 주시면은 이렇게 원상복귀 되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검색이 다 완료되고 더 이상 필요가 없으면은 여기 이제 필터를 누르시게 되면은 화살표는 다시 없어지게 됩니다. 단축키로는 컨트롤 시프트 L 이라고 해서 이 컨트롤은 좀 외워주시면은 인생에서 도움이 많이 될 그런 단축키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외워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곧 가서 79페이지에 있는 맨 밑에 고급 필터라는 기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급 필터는 다른 조건들이 있죠. 조건들을 포함하고 싶을 때 그때 이제 고급 필터 기능을 쓰는데요. 복잡한 조건으로 필터링을 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라고 여기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 드래그를 한 후에 이제 고급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러한 목록 범위, 조건 범위, 복사 위치가 나오는데 교과서에서는 여기 이 밑에 성별의 남이라는 글자 밑에 이제 복사를 하게 되는데 저희도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제 다른 장소에 복사라는 버튼을 누르시고 목록 범위는 여러분들이 이 드래그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 뜨실 거예요. 안 뜨시면은 B2번이라는 이 셀 레코드 위치와 이 싱어송라이터라는 레코드 위치를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고 행과 열을 보시고 그 값마다 샵이라고 하나요? 샵은 아니고 달러 표시를 여러분들이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은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샵 하고 B라는 행을 먼저 열을 먼저 쓰시고요. 그 다음에 샵 한 다음에 열을 써주시고 행을 그 다음에 써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제 마지막에 있는 이 부분 있죠. 싱어송라이터 이 레이트 레코드 부분 이 부분을 이제 써줘야 되는데 그 전에 우리는 클론이라는 따옴표를 써줍니다. 이 따옴표는 여러분들은 좀 생소하겠지만 컴퓨터에서는 많이 쓰는 표현이거든요. 이게 는이라는 이제 범위를 해주는 그런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 셀 관련해서는 플러스라는 의미도 가질 수 있고요. 아니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는 의미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여기서 저희가 F 싱어송라이터에 있는 행렬의 위치는 F8이라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F 이 레코드 밑부분에만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확인을 한번 눌러볼까요? 확인 누르면은 성별이 남자라는 조건을 이제 선별을 해서 남자라는 조건만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여기까지 잘 따라와줘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자료 정렬을 한번 해볼게요. 자료 정렬은 고급 필터 기능보다 훨씬 쉽거든요. 이건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분 필터라는 기능을 이제 했을 텐데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여기 셀을 누르시고 필터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열에 맞춰서
데이터에 맞춰서 이렇게 그려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설명에서는 이제 오름차순, 내림차순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오름차순은 작은 것부터 큰 순서대로 올라간다라는 그런 의미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1, 3, 2, 4, 5라는 게 있으면은 오름차순으로는 1, 2, 3, 4, 5 이렇게 열이 정렬이 될 거고요. 그리고 내림차순은 그 반대겠죠. 5, 4, 3, 2, 1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 한번 해보죠. 자, 그래서 오름차순으로 한번 정렬을 해보라는데, 저는 솔직히 이게 다 열이 정렬이 돼 있어가지고 오름차순으로 하면은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내림차순으로 해보겠습니다. 내림차순으로 하시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제 큰 숫자부터 작은 숫자대로 이렇게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다시 한번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해보면은 이렇게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자료 정렬을 이제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으면은 좀 더 보기가 쉬워지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자료를 잘 정렬했구나 이런 칭찬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오늘의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